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잡혔습니다.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월요일 선고는 이례적인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보다 한 총리를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거죠. 자, 한 총리 먼저 결론 내는 게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 총리 선고일자 지정 소식부터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국회 탄핵 소추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특검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외에 내란 행위 공모 등을 포함해 모두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내란 공모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22일 늦게 접수됐지만 단 한 차례 만에 변론이 끝나서 재판 자체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사건을 월요일에 선고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을 월요일에 선고하기로 한 결정이 다음 주 후반엔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현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는 이 기각 또는 각하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 관측입니다. 그 경우 월요일 날 복귀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덕수 총리로 바뀌는 거죠. 송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측이 주장해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요 탄핵 사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한 총리가 이를 방조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다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도 소극적 행위에 해당해 사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겁니다.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급한 만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한 총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국회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란 행위 가담 등 탄핵 사유를 따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날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박한 겁니까 이제? 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월요일에 지정한 배경을 놓고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내란 혐의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였는데 한 총리 사건에서 이 쟁점을 다룬다는 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 그래서 27일 혹은 28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총리 탄핵 선고가 동시에 날 거라는 관측이 이제 한창 힘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왜 총리부터 하게 됐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결론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평의를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비교적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선고 일자를 먼저 잡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가담 여부만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속하는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다룬 건 두 쟁점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만약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론을 낸 거라면 내란 가담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통령 사건과 연관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계속 평의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하기로 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한 총리 사건을 이제 선고일자 잡았다는 건 그 이견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 났으니 선고를 하자. 여기까진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내일도 평의가 이어지거든요. 물론 다음 주 초반까지 의견이 모아져서 다음 주 후반으로 윤 대통령 선고를 정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선고 전날까지도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관측대로 다음 주 선고가 나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 사이의 토론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선고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날짜는 추가로 평의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선고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도 대통령 탄핵이 가장 시급한 걸 알면서도 쉽사리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한 총리 사건 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어요. 계속 큰 대규모 재판들이 몰리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나고 이틀 뒤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 정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결정이 줄줄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